한복, 한푸. 저 아름다운 옷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것인가요? 최근 세계적으로 한복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한복 착용 사진이 SNS를 통해 화제가 되면서 전통 의상의 새로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서 100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유럽의 패션계에서 한복의 우아한 곡선미와 화려한 색감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 3대 패션 위크 중 하나인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도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며 패션 피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복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중국에서는 한복이 자신들의 문화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뻔뻔한 중국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이탈리아 패션 명문 여대생이 전해온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살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평범한 여대생이에요. 여느 이탈리아 여대생들처럼 저도 패션과 미용에 관심이 많답니다. 특히 저는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에 관심이 많아서 틈틈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곤 했죠. 우리 이탈리아의 전통 드레스도 물론 아름답지만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에도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밀라노의 아침은 언제나 부지런히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두오모 성당의 첨탑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곤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수업을 가는 길이었죠. 어머, 이게 뭐지?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소 팔로우하는 이탈리아의 패션 인플루언서가 이국적인 고궁에서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아니, 드레스라기보다는 뭔가 달랐어요. 사진 속 그녀는 제가 알던 그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평소에 화려하고 과감한 스타일이 아닌 우아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이 물씬 풍겼죠. 그녀가 입은 옷은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연두빛을 띠었고 치마 자락은 바람에 살랑거리며 마치 나비의 날개짓처럼 우아하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위치 태그를 확인해보니 경복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궁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녀가 입은 그 아름다운 옷은 바로 한복이라는 한국의 전통 의상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버스 안내 방송도 놓칠 만큼 한복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말았어요. 이탈리아의 전통 드레스가 주로 몸매를 강조하는 타이트한 실루엣이라면 한복은 여유로운 곡선미가 특징적이었거든요.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명화처럼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느껴졌답니다. 여기서 내려야 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 버렸더라고요. 허둥지둥 버스에서 내린 저는 걸어서 학교로 향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발견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아시아의 전통 의상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한복에 대한 정보를 모았죠. 세상에, 한복에는 이렇게나 깊은 철학과 의미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옷의 색깔 하나하나가 자연과 우주를 상징하고 디자인의 곡선 하나하나가 한국인의 미의식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답니다. 누군가는 옷이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버스 안에서 발견한 한복의 아름다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아, 오늘은 그날이구나.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었어요. 세계 전통 복식에 의해 수업에서 각자 관심 있는 나라의 전통 의상을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한복에 대해 조사했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친구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어떤 나라의 전통 의상을 발표할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우리 학교는 패션 명문대인 만큼 학생들의 눈높이가 만만치 않거든요. 자, 다음은 줄리아 학생이 발표할 차례입니다. 마리아 교수님의 호명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어요. 노트북을 연결하고 발표 자료를 띄우는 동안 교실은 조용해졌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서양의 전통 드레스나 중동의 화려한 의상을 기대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보세요. 이 우아한 곡선. 제가 한복의 배색과 디자인을 설명하는 동안 친구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의아한 표정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복의 실루엣입니다. 우리 이탈리아의 전통 드레스가 인체의 곡선을 강조한다면 한복은 여유로운 공간미를 추구해요. 이런 디자인 철학은 현대 패션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죠.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강의실 뒤쪽에서 갑자기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중국인 리밍이었어요. 그거 한푸 아닌가요? 중국 전통 의상이잖아요.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쉿 하는 작은 탄성이 몇 곳에서 들렸죠. 아니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에요. 한푸와는 완전히 달라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보세요. 한복의 저고리는 짧고 치마는 풍성해서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내요. 반면 한푸는 상의가 길고 직선적이죠. 색감의 조화 방식도 달라요. 리밍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한복 제작 기법과 디자인 특징을 기록한 문헌들이 남아있어요. 여기 보시는 자료들이 그 증거죠. 마리아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훌륭한 발표네요. 줄리아, 문화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몇몇 친구들이 다가와 한복에 대해 더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마리아 교수님께서는 한복의 현대적 재해석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셨답니다. 하지만 리밍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자리를 떠난 후 강의실 한켠에서 그의 노트북 화면이 눈에 들어왔죠. 한복을 비난하는 중국 사이트들이 잔뜩 열려 있었더라고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을 넘어 그 진정한 가치와 역사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리밍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뒤통수에 꽂히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발표 이후 저는 한복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밀라노에서 직접 한복을 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답니다. 어디서 한복을 실제로 볼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특별 전시가 열린다는 거였죠.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전시였는데 한국의 한복도 주요 전시 주제 중 하나였어요. 밀라노의 가을은 패션위크로 늘 분주하답니다.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와 패션 피플들이 모여드는 시즌이니까요. 그 화려한 축제 속에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시장으로 향했어요. 와, 이게 바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이구나.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전통 한복의 우아한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가 선보인 작품은 한복의 배색과 곡선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걸작이었답니다. 이 드레스를 보세요. 한복의 동정과 깃을 이렇게 현대화하다니. 옆에서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돌아보니 우리 학과 마리아 교수님이셨죠. 교수님께서도 이 전시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줄리아, 내 발표 덕분에 한복에 관심이 생겨서 왔단다. 정말 흥미로운 전시구나. 교수님과 함께 전시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복이 가진 독특한 미학, 현대 패션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한 패션으로서의 가치까지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구절의 전시 설명문이었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닌 하나의 철학이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의 미학이 옷이라는 캔버스에 담겨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복에 매료된 이유를. 한복은 단순히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문화적 가치가 현대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전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노트에 이것저것 열심히 메모했답니다. 한복의 현대적 해석 방법, 색채의 조화, 소재의 활용 등 머릿속은 이미 제 다음 프로젝트로 가득 찼어요. 어머, 벌써 이렇게 시간이. 해가 저물어가는 밀라노의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본 전시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들었어요. 며칠 전 수업 시간에 있었던 리밍과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복의 역사와 특징을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다음에 리밍을 마주치면 더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싶었거든요. 문화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 수 없었죠. 제가 그토록 열심히 찾아본 한복의 역사적 자료들이 며칠 뒤 도서관에서 벌어질 일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리라는 사실을요. 이탈리아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해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저는 대학 도서관 아시아 문화 섹션에 앉아 한복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답니다. 이건 뭐지? 책장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책 한 권. 18세기 동아시아의 전통 복식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조선시대 외국 사신들의 기록에서부터 당시 복식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한 문헌들까지.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죠. 이거 봐. 여기 기록을 보면 혼자 중얼거리며 책의 내용을 필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 뒤에서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죠.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리밍이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봐도 소용없을 텐데 리밍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는데 화면에는 중국어로 된 수많은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우리 중국의 한푸가 조선에 전해져서 한복이 된 거야. 이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순간 도서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우리를 흘끔거리며 쳐다보더라고요. 리밍, 잠깐 이것 좀 볼래? 저는 차분히 제가 발견한 책을 펼쳤어요. 1700년대 초반, 프랑스 선교사가 그린 조선의 복식 그림이었죠. 거기에는 당시 중국 의상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의 한복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봐. 이건 고구려 시대 벽화야. 벌써 그때부터 한복만의 독특한 실루엣이 완성되어 있었다고. 리밍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죠. 패션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의복의 형태와 구조를 보면 그 옷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 수 있어. 한복과 한푸는 전혀 다른 개념의 디자인이야. 그때였어요. 리밍의 태블릿에서 갑자기 알림음이 울렸는데 화면에 뜬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답니다. 중국의 어떤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한복 관련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달자는 제안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리밍은 황급히 태블릿을 가방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학과 친구들도 그 화면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난 그냥 애국하고 싶었을 뿐이야. 리밍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그가 왜 그토록 집착적으로 한복을 부정하려 했는지를. 리밍, 진정한 애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지. 도서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닌 뭔가 깨달음이 느껴지는 고요함이었답니다. 리밍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떴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도서관에서 발견한 귀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문화의 우수성은 다른 문화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 찾아왔죠. 하늘이 참 예뻤던 날이었어요.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는 오후 5시. 저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다음 주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 한복의 현대적 재해석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카푸치노를 마시며 작업하는 이 시간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였답니다. 저기 봐, 줄리아잖아.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제 테이블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리밍과 자주 어울리던 중국 유학생들이었죠. 이게 누구야? 우리의 문화도둑 아냐? 5명 정도의 학생들이 제 테이블을 둘러싸더니 비웃음을 띠며 말을 걸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비아냥거렸죠. 아직도 우리 한푸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이제 정말 그만 좀 우겨.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솔직히 무서웠어요. 카페 안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어. 우리가 곧 진실을 밝힐 거야. 내 거짓말을.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만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양인 남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의 손에는 드로잉북이 들려 있었어요. 먼저 제 소개를 하죠. 전 밀라노 예술 아카데미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요. 우리 모두 카페벽에 걸린 이 르네상스 그림들을 보세요. 이탈리아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 그림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문화는 인류의 보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도 존중받아야 하죠.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줄리아 씨는 한복의 예술성을 연구하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더군요. 민준 씨는 자신의 드로잉북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한복을 입은 인물 스케치가 가득했답니다. 보세요. 한복의 곡선은 이렇게 우아하고 독특합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이라 한눈에 알 수 있죠. 이건 다른 어떤 나라의 의상과도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뭔데 끼어들어? 우리나라 일에 왜 나서는 거야? 이건 한푸라고. 한푸.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이건 우리 문화라고. 그때 민준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매우 유창한 중국어로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듣고 있던 중국 학생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답니다. 민준 씨, 방금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아, 그냥 그들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베이징에서 공부할 때 배운 중국 역사 자료들을 인용해가면서요. 어머, 베이징에서 공부하셨던 거예요? 민준 씨는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가 외교관이셔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자랐거든요. 베이징에서 3년, 도쿄에서 2년,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는 벌써 4년째네요. 덕분에 언어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죠.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중국어도 이탈리아어도 그렇게 잘하시는 거였군요. 아니에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한복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다고요? 저도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다음에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난 든든한 지원군이자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좋은 친구를요. 학교 축제까지 일주일, 캠퍼스는 축제 준비로 부산했어요. 저희 패션학부는 특별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제가 준비한 한복의 현대적 재해석 프로젝트가 있었답니다. 줄리아, 프로젝트 진행은 잘 되고 있어? 마리아 교수님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한복 전시가 문화도용이라는 악의적인 글들이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네, 교수님 한국 친구의 도움도 받으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때였어요. 줄리아, 큰일 났어. 친구 마르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전시 준비실에 들어가 보니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제가 밤새워 만든 현대한복 작품들이 모두 잉크로 얼룩져 있었어요. 이럴 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민준 씨가 전시실로 달려왔답니다. 줄리아, 괜찮아요? 아, 이건. 민준 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죠. 봐요, 이거. 어제 중국 SNS에서 캡처한 건데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 유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 전시를 방해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증거를 잡았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제가 만든 현대한복 작품들을 그대로 그려놓은 스케치가 있었답니다. 전시회 준비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로 원본 디자인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어요. 작품 제작 과정을 전부 동영상으로 찍어두었더라고요. 예술가는 항상 자신의 작품 과정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문화 수호자는 이렇게 치밀하고 준비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민준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미술학부 친구들이 우리 전시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거였죠.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 미술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거라고 했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패션 전시가 아니에요. 예술로 승화된 문화 교류가 되는 거죠. 민준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전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한복만 전시하는 것이 아닌 동서양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는 특별한 예술제로 만들기로 했답니다. 축제 당일, 전시장은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Fashion meets Art 한복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저희 전시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어머나, 이게 정말 당신이 만든 작품인가요? 밀라노를 대표하는 패션 매거진 에디터가 감탄사를 연발하며 제 작품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거짓말쟁이. 이건 다 표절이에요. 갑자기 들려온 고함 소리에 전시장이 술렁였어요. 며칠 전 제 작품을 훼손했던 중국 유학생들이 단체로 들이닥친 거예요. 이 디자인들 전부 우리 한푸에서 베낀 거라고요.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들고 온 태블릿에는 비슷해 보이는 중국 의상 사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잠깐, 그 사진들의 등록 날짜를 확인해 보시죠. 민준 씨가 차분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들이 올린 사진은 모두 지난주에 등록된 거네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민준 씨는 프로젝터로 큰 화면을 띄웠어요. 제가 3개월 전부터 작업해온 모든 과정이 타임라인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거기에는 초기 스케치부터 원단 선정, 봉제 과정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민준 씨가 보여준 두 번째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이 사용한 증거 사진들이 포토샵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명백한 분석 자료였거든요. 세상에, 전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한 것이 누구인지 명백해진 거죠. 중국 학생들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결국 그들은 모든 참석자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 했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배웠으면 해요. 문화는 경쟁이 아닌 교류의 대상이라는 걸요. 민준 씨의 말에 전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의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죠.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밀라노의 주요 패션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저희 전시를 보도했고, 특히 한복의 현대적 재해석이 큰 주목을 받았답니다. 축제가 끝나고 민준 씨가 건넨 꽃다발을 받으며 저는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죠. 전시회는 예상 이상의 대성공이었어요. 밀라노의 주요 패션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저희 전시를 보도했고, 특히 한복의 현대적 재해석이 큰 주목을 받았답니다. Fashion Today Italia는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라는 극찬과 함께 4페이지 특집으로 저희 전시를 다뤘고, 패션협회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죠. 축제가 끝나고 민준 씨가 꽃다발을 건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죠. 두오모 성당의 첨탑이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국 학생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까지. 식사를 마칠 무렵 민준 씨는 조심스레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유명 인플루언서처럼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어 보자는 그의 제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답니다. 한국의 궁궐들과 전통 한옥마을도 가보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식도 맛보자고 했죠. 특히 계절별로 달라지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수줍은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제안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고백이라는 걸요. 민준 씨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부터 북촌의 한옥 카페까지 제가 좋아할 만한 장소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어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을 디자인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공방도 소개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창 너머로 보이는 밀라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어요.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밤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기본적인 인사말도 배우고 인스타그램에서 서울의 트렌디한 장소들도 찾아보고 있어요. 특히 한복 유튜버들의 채널을 구독하며 다양한 한복 스타일과 입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죠. 민준 씨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면서도 가끔은 장난스럽게 제 발음을 교정해주곤 해요. 안녕하세요를 수십 번 반복해서 연습했던 게 이제는 웃긴 추억이 되었답니다. 2달 후면 저는 한국으로 떠나요. 처음 인스타그램에서 본 그날처럼 저도 곧 에메랄드빛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민준 씨와 함께라서 더욱 특별할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밀라노의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복이 이어준 특별한 인연, 그리고 곧 시작될 새로운 여행,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져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차올랐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면서도 살짝 긴장되지만 민준 씨가 함께라서 든든해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찍을 사진을 상상하며 미소 짓곤 한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곁에는 항상 민준 씨가 있겠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탈리아 여대생이 전해온 한복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복의 아름다움이 세계적인 패션 도시 밀라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의 독창성과 예술성이 해외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복이 단순한 의상을 넘어
문화적 자부심이 되어가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한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